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홍콩세법 진도 나갈 거예요. 예, 여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동안 어디 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홍콩입니다. 홍콩세법 진도 나갈게요. 예, 1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종류라고 있죠? 조세의 종류. 과세 범위와 주요 특징 해서 홍콩은 세무조례에 따라서 세 가지 직접세를 부과한다. 세법이라고 안 돼 있고요. 세법조례로 돼 있어요. 예, 세무조례. 예, 그래서 세 가지 직접세를 부과한다. 과세 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한다. 여러분 줄 치지 마세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 31일까지 여러분 줄 절대 치지 마세요. 아무런 같이 필요 없어요. 필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세무조례에서 규정하는 세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이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 수업 듣는 건 알고 있는데 반드시 네이버 가서 다운 받으셔서 교재 갖고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이거 교재 보고 있기 때문에 교재 없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친구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예. 칠판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예, 이 교재, 이 수업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단순하게 흐르면서 하는 정도의 뭐 뉴스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전문 지식 수준입니다. 예, 수업할 때 그냥 유튜브만 보고 흘렁흘렁 들어갈 수 이해되는 게 아니고 예, 인터넷 학원이에요. 예, 돈 안 받고 해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미안하시면 돈 주셔도 잘 받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학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틀어놓고 귀로 듣겠다. 예, 되긴 되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네이버 카페 가셔서 예, 홍콩세법 강의 진도대로 하시고 예, 아니면 한 번씩 다운받는 거 귀찮다. 그럼 어디 가시면 돼요? 크몽 가시면 돼요. 예, 크몽에 가시면 교재가 싸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컨설팅이 따라 붙는 경우는 더 비싸집니다만은 일단 교재만 싸게 한 번에 사셔서 통으로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쌉니다. 안 싸요. 아니,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일단 싸게 제가 책 드릴게요. 꼭 교재 급하신 대로 다운받았어요. 보셔야 돼. 너 혼자 무슨 말 하냐? 칠판에 왜 안 적고 말하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전 분명히 이건 학원이라고 말했어요. 교재 사셔야 돼. 예, 안 사도 되는데, 예, 안 살려면 네이버 가시고, 살려면 크몽 가세요. 예, 아래 저기 로고, 우리 따라 로고가 아니라 웹 주소 붙여드릴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따라가셔서, 예,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든지 아니면 클릭해서 사시면 됩니다. 예, 세무조례에서 규정하는 세목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이다.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세는 영어로 프로핏 텍스,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샐러리, 급여에 대한 세금이다. 예,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예, 부동산 임대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라고 돼 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 사업소득세 볼게요. 뭐 일단 제목만 갖고 뭐 장점, 단점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 들어가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 원칙이다.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돈은 세금 안 걷습니다. 예, 속지주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속지주의, 홍콩 아이디를 받으려면 홍콩 가서 애기 낳으시면 되긴 돼요. 멍뚱한 이야기 같죠? 지금 갑자기 왜 세법 시작하는데 그러냐. 예, 홍콩 국적을 얻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주권 얻고 나면, 홍콩에서 애기 낳으면 그 아이는 홍콩 아이디가 나옵니다. 속지주의 원칙이에요. 아직까지는 2047년까지입니다. 예, 완전히 중국에 넘어가기 전까지 2047년까지 홍콩이 자주권이 있는, 홍콩 정부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 홍콩에서 애기 낳으면 홍콩 아이디가 나와요. 그래서 세금도 뭐라고요? 속지주의 과세 원칙, 영어로 테리토리얼 텍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홍콩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데서 벌어온 것들, 홍콩 회사인데 다른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 홍콩에 갖고 왔다.
과세 안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홍콩 밖에서 발생하거나 획득한 소득, 그걸 뭐라고 해요? 역외소득. 홍콩은 나라라고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이란 말 안 써서 경내, 경외란 말을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구역이라고 해서 역내, 역외란 말을 쓴다는 거죠. 오프쇼어. 예, 오프쇼어 인컴은 홍콩 이윤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윤세라고 한 건 지금 사업소득세예요. 영어로 보면 프로핏 텍스잖아요. 네, 제가 지금 사업소득세 한글로 번역하니까 사업소득세를 한 거지. 예, 여기 한자 이득세 이렇게 돼 있죠. 이득세 영어로 하면 프로핏 이윤세 해서 예, 좀 다른 용어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편하게 예, 이윤세 하면 여러분 좀 황당하잖아요. 수업 듣는데. 예, 그래서 제가 사업소득세란 이름으로 바꾼 거고 아래 있는 본문은 이윤세로 제가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해석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홍콩 이윤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홍콩 법인이 다른 나라에서 받아온 돈인데 홍콩에서 버는 돈이 아니죠. 그런 것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좀 개념이 애매한데 어떤 게 있는지는 여러분 천천히 나올 거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중국 세법도 해냈잖아. 그렇죠? 홍콩 세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전문 서비스 및 사업을 수행해서 홍콩 현지에서 발생했거나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반복하고 있죠. 홍콩 현지에서 발생했거나 홍콩 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홍콩의 사업소득세고, 납세 의무자는 개인, 법인, 파트너십 기업, 신탁관리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 모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예, 일단 여기서 여러분 주체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원천이란 단어 주의하셔야 돼요. 원천. 돈에 지급되는 장소가 원천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꼽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개인이죠. 저한테 누가 돈을 줘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에서 저한테 급여처럼 쏴줄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기타 소득으로 저한테 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홍콩 일을 하니까 어떤 개인이, 홍콩에 있는 개인이 저한테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저한테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홍콩에서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홍콩에 있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어떤 보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원천이 뭐냐? 한국 고객이 한국 통장을 통해서 저한테 줬을 때 통장도 떠나야 돼요. 저도 홍콩 통장 있고 중국 통장 있고 한국 통장 있지만 통장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고객이 한국에서 제 홍콩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 했을 때 이게 한국 원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돈을 왜 받느냐라는 게 원천이에요. 홍콩에서 문제 있는 걸 해결해 줬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저한테 돈을 쏴줬다. 홍콩 원천 소득입니다. 제가 홍콩에 있지만, 제가 홍콩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한국 회계사로서 한국 일을 해주는데 저한테 돈을 홍콩으로 쏴줬어요. 아니죠. 네, 이거는 제가 홍콩에 있지만 한국 일을 봐줬어요. 그럴 수 있죠. 한국 세법 상담해주고, 예, 한국에 있는 일들 자문해드렸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제가 홍콩 무자로 받았어요. 한국 원천 소득이지 홍콩 원천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돈을 왜 받는지 그게 원천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위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절대로 돈의 구멍, 통장이 어느 나라 거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네가 돈을 왜 받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예, 그게 소득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무역, 전문 서비스 및 사업을 수행해서 홍콩 현지에서 발생하였거나 홍콩 원천을 둔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소득, 이익 등이 되시겠죠. 그래서 홍콩 현지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왔더라 하더라도
홍콩 원천이라면 그것만 과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세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너무 급하지 말라고요. 뒤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아래 그 설명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 지금 우리가 볼 것 중에서 일부 금융자산과 관련한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볼게요. 금융기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면세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중 홍콩 경내 발생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경내 일반 기업 간 금전 대체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이다. 지금 괄호 내용이 뭐예요? 일부 금융자산과 관련한 이익은 과세 대상 제외다. 예, 여러분이 홍콩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럼 홍콩 법인은 캐시가 있겠죠? 그럼 그 캐시 여러분 주머니에 들고 다녀요? 아니죠. 홍콩 은행에다 넣어둘 겁니다. 홍콩 은행에다가 자금을 예치해 둘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자 소득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부 금융 자산과 관련된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 예, 여러분, 홍콩 회사가 홍콩 HSBC에 예금을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 소득 발생하겠죠. 이거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란 말 하고 있죠. 예. 첫 번째 줄 아래 주석 1번 금융기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면세소득이다. 그래서 홍콩 법인이 홍콩 지자본금 들어온 거하고 사업에서 오퍼레이션 돼서 남은 현금을 예금을 해놨어요. 예, 은행에서 이자 주겠죠. 그 이자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기본적으로 면세다라는 거예요. 비록 뭐라고 하지만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죠. 원칙이 뭐였어요?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죠. 경외 소득, 해외 소득은 과세 안 한다고. 근데 어쩌다고요? 경내 소득이지만 일반적인 금융기관에다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다가 이자를 예금을 이체해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가 이게 지금 괄호에 있는 1번이에요. 일부 금융자산과 관련한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주석 1번을 지금 우리 봤고요.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중 홍콩 경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다. 뭔 말이야? 또 1번 첫 번째 줄랑 또 뒤집고 있죠? 예, 그럼 뒤집는 거는 뒤에 가면 계속 뒤집을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 뒤집힐 필요 없어요. 그냥 주석 1번의 첫 번째 줄만 주시면 되며, 홍콩 법인이 홍콩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맡긴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면세다. 거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헷갈릴까봐 정리해요. 홍콩은요, 홍콩 경내, 홍콩이라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만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 배웠죠? 뭐라고요? 이제 두 번째 배운 거네요. 예금은, 홍콩 법인의 예금 이자 수익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더라. 거기까지만 지금 첫 번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맨 위에 있어서요, 또 줄 치시면 됩니다. 과세에 있어서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줄은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예, 첫 번째 줄 한 줄만 법 규정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줄은 제가 막 쓴 거예요. 따라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홍콩 거주자이지만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콩 개인이라 하더라도, 아니 홍콩 법인이라 하더라도 또 반복되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한다. 또 반대로 비거주자이지만 홍콩 내에 원천소득이 발생했다면 너는 또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예, 외국인이 와서 홍콩에서 무슨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 예, 한 달짜리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했다, 과외를 했다, 아니면 심지어 뭐 미술전을 했다라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과세를 한다. 교역 및 업무가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그 소득이 홍콩 원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판단해야 한다.
예, 그래서 뭐 세무 관련 사례 케이스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가시면 예, 물론 네이버에 있는 거 아니고요. 홍콩 세무서의 세무국에 가시면 질문사항 Q&A가 무지 많습니다. 예, 그거 보실 수 있으면 되는데 보기 귀찮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시 또 설명드리죠. 홍콩은 영내 소득에 대해서만 온쇼어죠? 온쇼어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으므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 예, 무조건 홍콩 내 이익은 외국 법인이라도 과세하고, 예, 홍콩 이외 이 소득은 홍콩 내 법인이라도 과세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각 항목은 모두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 원천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간주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래 있는 것들은 무조건 간주하겠다, 홍콩 원천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사실이 못하다 하더라도 홍콩 걸로 홍콩 소득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홍콩에서 사용한 영화 또는 사용 중인 영화, 필름, 어쩌고저쩌고 필름, 녹화 등의 광고, 전시, 사용으로 인하여 수취한 대금.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듣는 분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미안해요. 교재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교재 꼭 다운받아 보셔야 돼요. 홍콩에서 사용한 영화 또는 사용 중인 영화 필름, TV 필름과 녹화 테이프 및 음악 등의 녹음물과 광고물의 전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수취한 대금.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두 단어죠. 홍콩에서 상영한 또는 사용 중인. 홍콩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찍었느냐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홍콩 영화관에서 틀어놓고 돈 받으면 홍콩에 사용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녹화했느냐, 감독이 누구냐 전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특허권, 도안, 상표권, 저장료, 뭐 IC 회로의 설계도, 연기자의 권리, 식물 종자에 관한 권리, 비밀, 공정, 어쩌고저쩌고, 화학 방정식, 기타 유사한 성질의 결국 특허권이죠. 쉽게 말하면 예, 지적재산권, IP라고 하는 것들 재산의 주시셔야 돼요. 홍콩에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로 수취할 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래 그 홍콩 사람이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특허권이 있는데 그거 태국에서 써, 베트남에서 써라고 해서 돈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내 소득이에요? 아니면 홍콩 내 소득이에요? 홍콩 외 소득이에요? 홍콩 외 소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다 한국 법인의 이득이죠. 당연한 거죠. 해외에서 돈 벌어온 거 당연히 한국에서 과세해요. 근데 지금 홍콩은 어떻게 한다?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라 하더라도 사용 자체가 홍콩 게 아니라면 과세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법인세하고 이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지, 뉴스타파 보고 나서 그냥 붕괴할 필요 없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알았죠? 같이 이겨보자고. 그래서 홍콩에서 사용되는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 수취한 대금이에요. 홍콩에서 사용되는 걸 조건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럼 거꾸로 봅시다. 홍콩에서 사용할 걸 받아와서 한국으로 송금을 해요. 그럼 이거 과세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원천징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천징수 한다는 거예요. 홍콩에서 어느 수입업자가 한국에 있는 특허권을 갖고 와요. 예, 뭐 요리 레시피라고 합시다. 예, 레시피를 백종원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홍콩에서 만든 로열티 레시피 사용료를 한국으로 보내요. 홍콩에서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죠. 그럼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돈 보낼 때 홍콩에서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어떤 또라이들,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홍콩이 뭐 원천 징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절대 잘못된 전문가입니다. 원천 징수 있어요. 예, 지금 책 보시면 우리 제목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앞에 목차 보시면 예, 9번 홍콩의 소득세 원천징수 있죠? 원천징수.
배당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사용료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예능인 체육인에 대한 원천, 예, 예능인 체육인은 우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매로는 안 되니까, 예, 근데 인정하고, 예, 배당금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서 원천징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선 선생님 로열티를, 백준 선생님 로열티를 홍콩에서 쓴다고 땡겨 와서 장사를 잘 해서 매출액 1.5% 2%를 로열티를 줘요.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는 거예요. 예, 한국으로 보낼 때 중국에서 일부 먹고 나머지만 한국으로 보내줄게. 과세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예, 홍콩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돈 주고 보내면 된답니다. 잘못된 컨설팅이에요. 나중에 문제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는데, 그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만약 대금 지급인이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홍콩 이외의 해외에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것 중에 소치한 대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에서 뭐라 했어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걸로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받은 건 과세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앞에 과세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다른 홍콩 회사가 나한테 줘. 나는 홍콩 A 회사고요. 홍콩 B 회사가 나한테 돈을 줘요. 근데 주는 조건은 뭐냐면 이 상표권은, 이 레시피는 한국에서 쓸 거야. 근데 지금 나는 A 회사죠. B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는데 B 회사가 나한테 주는 돈을 지가 비용으로 받아 먹어요. 인정을 받아요. 세무상. B 회사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그 받는 사람은 수익으로 해줘야지 세무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한쪽은 비용 인정해주고 한쪽은 수익 안 잡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논리 안 맞죠? 그래서 예, 홍콩 내 A 회사하고 B 회사가 돈을 주고 받는데, 로열티를 받는데 주는 회사 입장에서 이걸 비용으로 받아 인정이 된다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예,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할 걸 주고 내가 받는 거 가능하죠? 예, 여러분 이해 안 가요? 지금 홍콩 A 범위 있고요. B 범위 있는데 돈을 줘요. 당연히 홍콩 달러를 주겠죠. 홍달이라고 해요. 좀 귀엽죠? 예, 홍콩 달러, 홍달이라고 해요. 홍달을 주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IP 소유권자라고요. 특허권. 예, 돈을 주는데 예, 조건이 뭐냐면 예,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B한테 주는 거죠. 예, 말은 제가 중국이라고 썼지만 사실 권한을 이리 주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홍콩에서 쓸 게 아니라 중국에서 쓸 거다 라고 했는데, 이 대금을 지급하는 이 B가 이 지급한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 소득을 얻은 홍콩 A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소득으로 잡아야지 세무서가 손해 안 보겠죠. 한쪽에는 비용 인정해주고 이쪽은 수익 안 잡아주면 세무서는 뭐 먹고 살아? 그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한쪽이 비용을 잡으면, 아니면 한쪽이 수익을 인정하면, 한쪽이 비용을 인정을 잡으면 반대쪽은 수익을 잡아줘야 되고, 반대쪽이 수익을 잡으면 상대방 쪽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상호 평등 뭐 이런 개념 같은데, 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이제 한쪽 같이 잘 사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 여기서 양가로 2번 중에서 예, 홍콩 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을 거는 과세 대상인 거고, 홍콩 이외는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급하는 쪽이, 홍달을 지급하는 쪽이 비용으로 세무상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나도 수익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왜? 세무서가 비용 인정 불공정하잖아요. 불공평하니까.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제가 홍콩세법 처음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1번 패러그래프하고 2번 패러그래프하고 말이 안 통해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예,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 오래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명 쉽게 하니까 이해되죠? 제 설명 없이 그냥 본다고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첫 번째에서는
홍콩 내에서 사용할 것만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서는 홍콩 외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용 인정이 된다 하면 세금 이쪽에서 수익도 잡아야 된다. 딱 봤을 때 되게 거부감 와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선생님 없어요. 유튜브 찾으셔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홍콩 세법 잘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지적재산권 또는 공업지식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권리로 인해 수취한 대금은 과세 대상으로 한다. 수취한 대금은 과세 대상으로 한다. 뭔 말이에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럼 원칙상 뭐예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내가 수취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앞이 뭐예요? 세법 세무조례 16-B조에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비를 세법상 비용 처리했다면, 네가 발생한 원가는 비용 처리하고 수익은 안 잡아? 그건 좀 양심에 털났죠. 네가 발생한 연구개발비 그 원가 자체도 비용을 안 잡았었더라면 해외 소득도 비용으로 안 잡아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네가 특허권 개발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이미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외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과세되는 게 맞겠죠. 위에 소득이 있고 아래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죠.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세무상이죠? 회계상 아니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케이를 받았어. 비용으로 차감해 먹었어. 근데 들어온 수익은 인정 안 하겠다. 나는 해외니까 안 할게요. 홍콩 세무서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양가로 3번 뭐예요? 해외 사용 조건으로 로얄티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면세인데 네가 이미 그 관련된 비용 처리 세무상으로 받아 먹었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너도 소득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홍콩에서의 동산의 사용 및 사용과 관련해서 그 임대료 또는 유사한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뭐 렌트카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노래방 기계 임대. 홍콩에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 내는 게 맞죠. 홍콩 내에서 발생한 걸로 간주한다. 양가로 1, 2, 3, 4가. 여러분 이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뭐 옛날부터 회계설명 공부한 건 빼고라도 이 한 페이지 준비하려고 여러분한테 저는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꼭 이해 잘 하실 줄로 믿어요. 안 힘들죠? 이거 힘들면 여러분 이거 제 탓이 아니에요. 이게 힘들다, 이 수업이 힘들다, 여러분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율 이야기 간단히 할게요. 벌써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만세 부르면 안 돼. 홍콩 세법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홍콩 세법에서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여러분 세법 책이 따로 어떻게 나와 있는 샘플을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규정비로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앞뒤가 바뀐 것 같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홍콩에서 지금 보시면 맨 아래 패럴 보시면 2008/09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지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하여튼 법인세, 사업법인의 사업소득세 세율은 여러분 또 넘어갈게요. 사업소득세 세율은 16.5%이고 개인의 사업소득세 세율은 15%이다. 그래서 법인세 세율 몇 %요? 16.5. 개인이라면 15%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6.5%, 15%.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세금을 그것도 줄여주려고 홍콩 달러 200만 원, 홍콩 달러 200만 불, 홍달 200만 불 미만일 때는 또 반으로 깎아줘요.
8.25%, 15% 반절 7.5%.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세컨 티어 레이트 해갖고 아니 뭐 더블 티어 레이트라고 고상한 말 쓰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또 깎아줍니다. 그거마저도. 그래서 8.25, 7.5% 정도까지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홍콩 달러가 지금 한 150원 정도 돼요. 홍콩 달러 1달러가 150 한국 돈, 홍달 1달러가 150원 정도 돼요. 그러면 200만 원이면 3억 정도 되죠. 3억 정도까지는 몇 %예요? 법인세로는 8.25, 개인소득세일 때는 7.5%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요. 세액 감면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옛날 이야기는 빼고요. 뭐 이미 지나는 거 필요 없고요. 지금 3페이지 맨 위에 표 밑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 과세기간과 과세기간 바로 위에 세액 공제가 100%를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뭐 남냐? 아니에요. 한도가 있죠. 2만 원을 갖다가 깎아줘요. 그냥 2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납부세액이 3만 원 나왔다. 홍달러로 3만 달러 나왔다. 그럼 얼마만 내면 돼요? 만 원만 내면 돼요. 100%. 옛날엔 비우고 있었는데 이미 필요 없고 그냥. 그러면 뭐 납부세액이 만 원 나왔다. 그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달러를 빼줍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달러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나 다 2만 달러를 납부세액에서 빼줍니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과 과세 연도와 과세기간. 이거 이제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Year of Assessment 해갖고 Assessment 해서 과세 연도, 그 다음에 신고 및 부과 연도 이렇게 말도 써요. 그래서 영어, 일부러 한국어 번역 다 써놨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뒤져볼 때 다른 용어 쓸까봐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번역을 써놨죠. 그래서 과세 연도하고 아래 있는 과세 기간이 있는데 과세 연도는 뭐냐면요. IRD 세무국 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이게 지금 IRD 약자죠. 보이세요? IRD 위에 있어요. 안 보이는 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으시면 보일 수 있어요. IRD 홍콩 세무국을 갖다가 I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인랜드죠. 해외에서 보는 돈 난 모르겠고 아주 강력한 의사표시죠. 인랜드. 그래서 세무국에서 정한 과세 연도로 매년 4월 1일에 개시하고 다음해 3월 1일에 종료한다. 왜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홍콩 진해 결산일이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예요. 홍콩도 기관이죠. 진해도 결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하다 보니까 홍콩 시절 때부터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가 한 과세 기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에서도 금융기관은 대부분 3월 말 법인을 택하고 있어요. 12월 말 법인이 아니라 3월 법인.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 연말 결산 서비스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은행들은 대부분 3월 말 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홍콩에서 금융 발전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아예 그냥 일반적인 금융기관 결산에 맞춰서 3월 말로 세무서의 결산 기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지들이 부를 때 올해라고 하는 게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쳤죠. 그래서 2021년도 과세기간 한국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2022년도 과세기간 말하는데 홍콩은 안 한다. 뭐라고요? 21년도 4월 1일부터 22년도 3월 말일까지 22년도 4월 1일부터 23년도 3월 31일까지 이걸 진해 과세기간이에요. 진해의 결산기간을 그렇게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죠? 이걸 2022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2021-22로 한다. 이게 2021년도 4월 1일부터 2022년도 3월 31일까지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과세연도의 기간 및 개념을 일반 기업이
강제로 규정된 회계연도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건 아니다. 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도 법인세 신고하시면 돼요. 그 아래에 나오는 거죠. 과세기간, 회사에서 설정한 회계기간으로 해당 기간을 대상으로 사업소득세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세무신고를 한다. 회사에서 설정하는 회계연도, 피스칼 이어하고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 슬래시하고 2021, 22는 세무서 니네들이 1년을 부르는 단위인 거고 우리 회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하나의 회계기간에서 결산하시고 세무신고하시면 돼요. 예, 괜히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뭐 슬래시 2021, 2022는 세무서에서 지들이 말하는 지네들 결산 기간이에요. 그런데 개인소득세와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과세기간은 과세연도하고 일치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하는 거, 회사는 회계연도 회사가 설정하지만 재산세 부여하는 거 있죠. 이게 뭐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든지 개인소득세는 그 기간을 정부기간에 맞춰라라는 말은 있습니다. 뭐 맞추면 되죠. 별거 아니잖아요. 개인소득세 하는 거. 예, 특별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표도 제가 만드느라고 좀 고생을 했어요. 예, 제가 박스를 만들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보시면 구분 개시사업년도, 첫년도죠. 사업 첫 번째 할 때 언제까지 결산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속 사업년도, 계속 사업해 갈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업 종료년도, 청산할 때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 개시년도, 계속 사업년도, 사업 종료년도 세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첫 번째 개시사업년도, 첫년도죠. 그래서 원칙은 이거 하나 줄 좀 그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설립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결산일을 정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결산일까지를 첫 번째 과세연도로 함. 첫 번째 첫 결산일까지를 첫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맥시멈으로 말하면 18개월까지를 하나의 1년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설립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결산기간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요? 18개월까지가 회사 설립하고 나서 맥시멈 하나의 회계기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11월 달에 법인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는 1년씩 회계 단위를 1월 1일부터 연말로 한다고 했을 때 11월 초에 만들었고 아니면 12월 1일에 만들었다. 한 달밖에 안 되죠. 그럼 한 달만 따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가 되겠죠. 근데 홍콩에서는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뭐라고요? 7월 1일에 만든 회사다. 그럼 언제까지?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18개월을 1년도 한 번에 뭉쳐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에 만든 회사를 갖다가 12월 말일에 하나로 끊어서 할게요. 6개월만 해서 하나로 할게요. 그럼 누가 말립니까? 말려요, 안 말려요?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결산일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공사에 맞춰서 그냥 6개월만 하나 끊어서 할게요.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귀찮은 타면 어떻게 1년을 하나의 첫 과세기간으로 볼 수 있겠다,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 같은 거죠. 두 번, 1년에 뭐 한 달만 놓고 결산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의 첫 결산을 하는 경우, 여러분 과세연도는 뭐예요? 과세연도는 세무서 기간이죠. 세무서 기간 용어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연도, 과세기간 모두 외워도 상관없어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봅시다. 예를 들면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해서 당해년도 12월 31일에 과세연도니까 과세연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그러니까 7월 1일이니까 전혀 상관없죠. 안 결쳤죠. 그래서 7월 1일에 시작해서 그해 12월 말에 결산을 하는 경우, 두 번째 7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에 결산을 하는 경우,
7월 1일에 해서 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 전혀 문제 된다, 안 된다? 예, 전혀 문제 안 된다. 왜? 18개월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과세 기간도 안 넘었죠?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를 초과해서 4월 30일이 벌써 넘었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을 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첫 결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해서 임년도 6월 30일이다. 3월 30일 지났죠? 세무서에서 지네들이 원하는 세무 날짜 1년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해서 임년도 9월 30일 이미 끝났죠. 그런데 18개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7월 1일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12월 말일까지잖아요. 세 번째, 7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을 결산으로 하는 경우, 꽉 18개월 채우는 경우죠. 그럼 뭐라고 돼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첫 결산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 뭐예요? 4월 1일부터 3월 31일에 걸치냐 안 걸치냐, 이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있겠다 없겠다?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설명 드린 거예요. 재무제표가 커버한 기간이 1년이 최장 기간이므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의 재무제표로, 임년도 1일부터 12월까지 다른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세무신고는 18개월을 하나의 보고서로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합치면 돼요. 회계재무제표는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본사에서 회계기간 정해준 대로. 회계기간 정해준 대로. 재무제표는 회계죠, 여러분. 재무제표 하는 게 회계 기준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회계는 당연히 매년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무제표는 6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 끊어야 되겠죠. 근데 세무신고는 18개월 이내까지 뭉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 재무제표도 한 번에 만들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 회계는 회계 연도라고 있잖아요. 1년을 못 넘잖아요. 그 다음에요, 과세 대상. 사업소득세 과세는 1년간의 과세 대상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뭐, 당연한 아니요, 가지고 있죠. 점프했습니까? 계속 사업 봐야 되죠? 위에 표, 계속 사업. 사업의 회계기간과 일치하는 1년으로 함, 뭐,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첫 번째 해가 아니고 두 번째부터 넘어와서. 마지막 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업 문 닫은 날까지로 한다. 해서 돼 있는데, 아래 3번, 주석 3번 가서 보시면, 한국에서는 해산 등기를 기준으로 그해 1월 1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를 한 개 사업연도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영업 종료한 시점까지를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청산 개시했으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청산 1기라고 하죠.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해상 등기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 한 개의 영업사업연도, 계속사업연도로 보고, 7월 1일에 해산 등기 시작했으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그해 12월 말까지를 청산 1기로 하나의 새로운 사업연도로 봐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그 다음에 3월에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며칠까지 끝난 날까지를 청산 2기라고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홍콩에서는 이런 해산 등기 개념이 없다. 특별한 게 없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표에서 보시면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다음 날부터 사업을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청산 1기, 청산 2기 개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개념 없다. 다시 이제 양가로 3번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세 과세연도는 1년간의 과세 대상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그 다음에 연도 결산 시에 과세 대상 이익은 과세 내 종료 회기간 동안 획득한 이윤에 근거해서 계산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그 다음에 줄 치셔야 될 거예요. 당해년도의 사업소득세 예납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납부한다. 일단 뭔 느낌이 와요? 홍콩에도 법인세 예납이 있구나. 홍콩에도 법인세 예납이 있구나. 근데 그걸 뭘로 한다?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전년도 기준에 따라 한다. 전년도 기준에 따라 한다. 그 다음에 최종 과세 표준이 확정되면 이때 기납부한 예납세액을 단해년도의 납부세액과 상계한다. 최종 과세 표준 나오고 세금 계산되면, 올해 부담할 세액이 계산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하고 올해 할 거하고 상계해야 되죠. 그래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안 냈으면 모자라면 보충해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최종 확정세액 대비 연합세액이 초과 납부세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연합세액을 쳐낸다. 뭔 말이에요? 내가 연합해 놓은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납부세액은 8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 돌려받으면 되겠죠? 돌려주진 않고 뭐라고 한다? 그 다음 해에 또 연합까지도 연합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세 연합 뭐라고요? 당장 돌려주지 않고 그 다음 해 연합세액으로 처리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라고요? 안 돌려받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간다라는 개념으로만 일단 이해해 두세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시,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불법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업 문 닫았을 때 일반적으로 전년도 과세 종료일부터 영업정지까지 이윤에 기초해서 산정한다. 전년도 과세연도 종료일이니까 뭐예요? 올해 1월 1일부터죠. 그냥 아무 특별한 내용 아니고요. 그냥 올해 문 닫은 날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을 본다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건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당해년도의 사업소득세 연합액은 전년도에 실적 따라 한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 갖고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비교한다. 근데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잘 안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잘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받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